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제이슨 씨입니다. 웰컴 투 더 제이 클럽에 다시 갈게요. 안녕하세요, 웰컴 투 더 제이 클럽의 제이슨입니다. 제야.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 나온 한 챕터입니다.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나와 다른 삶을 사는 걸 보면 인간은 미친 듯이 불안해한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3배 느는 걸 보면서 이재용 회장님을 막 부러워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학창시절 내 친구, 같은 반 옆에 친구가 갑자기 잘 되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면은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난 이런데 쟤는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됐지? 열등감이 생기고 좀 불안해하죠. 심적으로 좀 고통스럽고요. 그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 파트는 제가 직접 눈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온 일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마포구 이제 끝자락에 있는 부자로 사는 친구들이 극소수인 곳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좀 가난한 동네였죠. 그 당시부터 이제 같이 어울려 다니고 지금도 자주 보는 엄청나게 친한 친구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잣집 친구가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본질을 파악하고 노력해서 지금도 잘 됐고, 그때 이제 14살, 15살 때도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도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가 딴 데서 나와가지고 중학교 올라갈 때 친구가 없었어요. 다른 동네에서 와가지고 저 친구는 이제 중학교 갈 때 친구가 없었는데, 그 안에 바운더리 이미 초등학교 친구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중학교 올라가서 그 친구들이 그 친구인 그런 느낌인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네 집은 잘 산대, 부모님이 대단하시대, 쟤네 돈 많대 이러면서 괜히 막 그 친구를 따돌리려고 하고, 저한테도 이제 같이 따돌리자고 하면서 막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끼리 뭔가 더 돈독해지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을 좀 따돌림 시키면서.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몰랐는데 그게 열등감의 성질이 강했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성질이 엄청나게 많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또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시장에 가서는 가격 좀 깎으려고 막 신랑이 많이 버리시고, 좋은 호텔이라든지 외제차를 사러 간다든지 좀 이제 의리의리한 데 가면은 거기서는 좀 조심스러워 하시고, 비싼 가격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함부로 말 못하시고, 쭈뼛쭈뼛 막 말도 잘 못하고 막 조금 소심해지시잖아요. 그게 참 자기가 이제 만만해하는 곳에서는 막 행동을 강하게 하고, 좀 대단해 보이는 곳에서는 조심하고 우아한 척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참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습인 것 같아요. 잘못된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 참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나이스한 태도로 항상 살아야 하는데, 젠틀하게. 불과 2~3년 전에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도전과 시도, 극복, 공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 모습을 보며 좋은 자극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인간들은 본인을 발전시키려 하기보다는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먼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특이해요. 또 어떻게 보면 참 착한 게, 그 이재용 회장님 상속세를 걱정하더라고요. 저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 경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막 댓글들이나 말들도 많더라고요. 또 이제 연예인들 TV에서 뭔 일 생기면은 걱정 참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내 주변 가까운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어떤 발전에 대한 부분은 걱정해주거나 응원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에이 그거 안돼, 속으로 넌 안돼, 저 새끼 안돼, 그런 성공이 생길까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말씀드린 열등감, 특히 비슷한 존재에 대한 열등감은 인간을 불안하게까지 한답니다. 말씀드렸듯이 열등감은 인간이 가진 성질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사실 본인을 힘들게 합니다.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괜히 말꼬투리 잡고 못되게 얘기하고 히스테리 섞어서 얘기하고 망상에 빠져서 죄 없는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거죠. 이제 본인을 사랑해주는 사람조차 미워하게 되고, 자기 비하를 하면서 주변까지도 힘들게 하죠. 이 새끼 열등감 있냐?
이런 말은 모욕을 줄 때나 쓰는 말이에요. 경쟁 사회에서 뭐 톱스타들, 잘 나가는 사람들도 2등은 항상 1등이 부러운 법이긴 해요. 경쟁 사회라는 게. 그래서 이 불안과 열등감이 감정이 좋게 발현하고 건강하게 발현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죠. 좋은 자극을 받아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 무기력이랑 만나면은 아주 병리적인 상태로 악화된다고 합니다. 욕심은 있는데 노력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나도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된다. 명확한 에너지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마음 아픈데. 노력하진 않는 이유와 변명, 탓할거리들을 늘어놓는 상태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봤는데 이제 자기도 자기가 막 산다는 걸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로 함께 한다고 느끼던 친구, 옆에 있던 친구 누군가 잘 돼버리면 나와 같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질투하고 열받아하고 또 돌아서서는 라면이나 먹고 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원적인 쾌락에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가 되죠. 나와 같이 머물러 있어야 하고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피왕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멈추지 않고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발전을 안 하니까 격차가 벌어지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력은 안 하고 말씀드렸던 1차원적인 쾌락에만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가 되죠.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그게 또 일종의 방어 기제인데 또 방어 기제에는 허세와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닌 운이 좋게 뭐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 쓰거나 그거를 자기가 번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가 뭘 샀고 돈을 잘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어디 놀러 다니는 사진 등등 SNS에 보면 엄청 자랑 많이 하는 부류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사실 좋은 쪽으로 이 부류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 본질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너무 지독해서 어렵고 쉽지가 않아서 운이 좋게 부모님의 돈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고평가하려고 하며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려는 시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큼 잘 나가고 싶은데 5만큼 잘난 실제 나의 모습을 8만큼 잘났다고 허세를 부리면서 10이라는 이상에 좀 가까워지려는 모습이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비하에 빠지는 건데 난 병신이야, 난 사람 새끼도 아니야.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오버해서 크게 벌려요. 실제로는 3만큼 못 났는데 마이너스 10만큼 못 났다고 본인을 엄청나게 저평가합니다. 이 격차를 도저히 좁힐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나쁜 최면을 걸어서 거기에 갇혀버리고 해야 할 일들로부터 핑계를 대고 도망치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또 이제 마음 아픈 방어 기제가 우리가 자라온 삶에 있는데 밖에서는 멋지고 인자하고 그런 아버지였는데 집에서는 폭군, 쌍놈의 새끼가 되는 경우. 학교에서 조용하고 착한 학생인데 게임만 하면 막 현피뜰 것처럼 막 난리 욕하고 막 씨팔 저팔 소리치는 학생, 만만한 사람한테 막대하고 타이트한 사람한테만 천사가 되는 사람들인데요. 강량약강이라고 하죠. 요새 줄여서. 저 패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강해지려고 좋은 쪽으로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게 좋아요. 저도 그런 부류고요. 그중 이제 이 방어 기제 중에 악질적인 방어 기제가 또 있는데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경우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한테 말도 안 되는 없는 얘기, 루머를 만들어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든지 집단에서 잘 나가거나 인기 많은 사람들을 따돌리게 만든다든지 뭐 잘 나가는 뭐 어떤 친한 사람들 우리 안에서 누가 한 사람을 인기가 많은 사람을 못 오게 못 만나게 막 그 안에서 막 그렇게 교묘하게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처럼 이 열등감과 질투는 망가진 내가 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같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주변의 그런 바운더리들도 망가져요. 물론 이제 방어 기제로 열등감을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않고 진통제로 버티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숨겨도 어떤 방식으로도 표출될 것이고 주변과 자신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밖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타인을 통해서 그게 발현될 뿐이죠.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어디에, 누구한테 열등감을 느끼는지, 그걸 유발하는 나의 이상이나 욕망, 야망 뭐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인지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노력을 하고 내가 이제 지금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지금 무엇을 하면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누구나 이제 생애 한 시점에는 뒤처지는 시기도 앞서 나가는 시기도 있을 거예요. 타인과의 이제 비교 속에서 본인을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뭐 경쟁, 좌절, 질투하는 굴레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이쁜 모습, 본인이 잘하는 모습, 본인이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직 내가 이제 꿈꾸는 이상이 있고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가다 보면은 나와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알교잉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진짜 제가 만화 원피스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주인공 루피가 있잖아요. 루피가 같은 삶인 거죠. 루피가 이제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내 꿈은 해적왕이야, 해적왕이 될 거야, 앞으로 가자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쁜 놈들이랑도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동료들도 만나게 되고 비슷한 뜻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생기고 뭐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강해지고 수련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목표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극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진취적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그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삶이라는 거는 오렌지색의 터널이라고 했었죠. 진호 형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걔는 진짜 힙합은 진짜 뭔가 그런 도끼, 이런 빈지노, 박재범, 뭐 이런 스윙스, 제이슨 씨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진짜 많은 걸 알고 그거를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가사들에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불안은 결국 내 안에서 생긴 하나의 성질입니다. 하나의 성질이요. 박수 때문에 안 들어갈까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건강하게 이제 잘 사용된다면은 좋은 자극으로서 나의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친구나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기보다는 축하하고 축배를 같이 들어주고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또 그 기운을 받아서 나 또한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발전하는데 그 에너지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제이슨이었습니다. Peace and love. I love you. Welcome to the J Club.